2026년 1월 7일 새벽 3시 15분 모스크바에서 이책마일 떨어진 상공.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러시아 S-400 포대가 하드락을 걸어오자 조종석이 마치 네온사인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은밀한 접근이었어야 했지만 단 하나의 레이더 신호가 전략적 타격 임무를 초고속 생존 경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 6의 속도로 날아오는 요격기가 자신의 위치에 도달하기 전 스톰 섀도우 미사일 발사 지점까지 그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42초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폭격 임무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가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기 위한 필사적인 질주입니다. 오늘 밤의 목표는 모스크바 동쪽 부디오노고대로 16번지.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저 또 다른 거대한 공업단지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에게 이곳은 MMPP 살류트, 바로 러시아 공군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이 바로 AL-41F1S 엔진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추력 32,000파운드의 이 괴물들이야말로 SU-35가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만약 이 조립 라인이 멈춘다면 러시아의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 생산은 단순히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이 시설을 타격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유령조차 식은땀을 흘릴 만큼 촘촘한 비행 금지 구역으로 감싸여 있습니다. 대기권 끝자락에 참새조차 감지한다고 주장하는 S-400 트리움프 시스템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타는 구덩이로 들어가는 편도 티켓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휘관이라면 거대한 드론대를 보내고 해문을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의 철학은 다릅니다. 마술을 부릴 수 있는데 굳이 망치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밤 임무의 성패는 단 2대의 F-16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2대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이는 도박이지만 여기에는 러시아 지휘부가 계산하지 못한 숨겨진 변수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 옥상마다 판치르 방공 시스템이 버섯처럼 솟아나 있습니다. 마치 불가능한 난이도의 게임 같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웃고 있습니다. 방금 첫 번째 펄스가 발사되었기 때문입니다. F-16들이 S-400의 장거리 감시를 피해 200피트 저공으로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 비행하는 동안 40대의 팔랴니치아 드론 유령함대가 이미 도시를 향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드론이 아닙니다. 에코펄스라고 불리는 전술적 악몽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새벽 4시 40분 러시아 외곽의 얼어붙은 침묵이 깨집니다. 팔랴니치아 드론의 첫 번째 펄스가 모스크바를 향한 강계곡으로 진입합니다. 700파운드 무게의 이 하이브리드 기체들은 시속 560마일로 수면이 고작 100피트 높이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질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40대의 유령 드론 함대를 8대씩 구성된 5개의 펄스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펄스 1과 펄스 2가 선두에 섰습니다. 레이더 운용병에게 이것은 필사적이고 어설픈 드론대의 공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SBU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스크바 외곽 방어선에서 S-400 포대의 92N 리그 2 그레이브스톤 레이더가 위협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러시아 운용병들은 정교한 전술 기동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표적이 가득한 환경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마치 10대 청소년들이 정문으로 달려들어 최첨단 보안 금고를 털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표물 고정, 교전 허가, 밤하늘이 폭발합니다. 거대한 48N6 미사일들이 발사대에서 굉음을 내며 솟구쳐 순식간에 마 6으로 가속합니다. 강 계곡의 팔랴니치아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둘씩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를 찾아냅니다. 펄스 1은 30초도 안 되어 증발합니다. 펄스 2의 운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장거리 S-400과 더 가까이 배치된 판치르 S-1 부대의 30mm 속사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러시아 지휘 통제실 안의 분위기는 짜릿합니다. 운용병들은 마치 슈퍼볼에서 우승한 것처럼 하이파이브를 하며 웃고 있습니다. 방금 80%의 요격률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16대의 드론 중 고작 3대만이 초기 살상구역을 빠져나갔지만
그마저도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평화로운 밤이군. 한 운용병이 의자에 기대며 비웃습니다. 손쉬운 밤이야. 그들은 모스크바의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 완전히 노출된 판치르 발사관을 재장전하는 표준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공격의 기세를 꺾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의 축하를 전략적 악몽으로 뒤바꿀 반전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군이 실패한 공격으로 보는 것은 사실 리드울프 전술의 정석이었습니다. 처음 두 펄스는 공장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전체 방어망이 자신의 위치를 디지털 허공에 소리치게 만들도록 설계된 재물, 즉 희생양이었습니다. S400 레이더가 펄스1을 향해 핑을 쏠 때마다 거대한 전자기 횃불이 만들어집니다. 판치르가 포를 쏠 때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 열문 남깁니다. 러시아 승무원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느라 바쁜 사이 수동 레이더 추적 장치를 장착한 팔ля니치아의 SEAD 적 방공망 제압 변형 기체들은 모든 좌표를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방금 스스로를 지도상에서 가장 밝은 표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200마일 밖에서 진짜 포식자인 2대의 우크라이나 F-16이 이슈를 지켜보며 러시아 방어망이 가장 취약해지는 정확한 찰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 45분 선두 F-16의 조종석, 연료 유량계는 생존의 대가를 암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수백 마일을 200피트 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일이 아니라 엔진에겐 열적 악몽입니다. 이 고도의 밀도 높은 공기와 싸우며 기체는 고고도 순항 때보다 3배나 더 빨리 연료를 태우고 있습니다. 마치 빨대로 숨을 쉬며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종사가 좌표를 확인합니다. 모스크바 심장부에서 186마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종관을 배 쪽으로 당기며 급격한 팝업 기동을 실행합니다. F-16의 기수가 별들을 향하고 29,000파운드의 추력이 기체를 25,000피트 상공으로 밀어올립니다. 이것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장거리 활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치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연료 탱크 투하, 2개의 빈 370갤런 외부 연료 탱크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나가며 제트기의 불필요한 항력을 제거합니다. 곧이어 900파운드짜리 스톰 섀도우 2발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분리됩니다. 미사일의 날개가 펼쳐지고 마이크로 터보 엔진이 점화되더니 사일루트 공장을 향해 자율비행을 시작합니다. 이 고가치 포식자를 숨기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팔ля니치아 함대에 펄스3과 펄스4를 풀어놓습니다. 16대의 드론이 추가로 수도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가 혼란스러운 소음의 벽을 만듭니다. 하지만 러시아 방어군은 축하를 멈추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믹버드 탐색 레이더가 마침내 높이 솟아오른 F-16을 확실하게 포착했습니다. 동시에 R-37M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한 러시아 Su-35 편대가 이미 마하우의 속도로 요격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하늘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S-400 포대는 단순히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역을 화력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펄스 3과 4는 강철의 벽에 부딪힙니다. 팔ля니치아 드론들이 파리처럼 하나둘씩 격추됩니다.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스톰 섀도우 200만 달러짜리 투명 사냥꾼이 판치르 S1의 열 추적기에 포착된 것입니다. 이 거리에서 미사일의 엔진열은 얼어붙은 아침 공기 속에서 빛나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판치르 운용병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두 발의 57 이닉스 요격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영중 스톰 섀도우는 목표물 40마일 앞에서 격렬한 열폭발과 함께 사라집니다. F-16 내부에서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고음의 경고음을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러시아 요격기가 하드락을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미사일 궤적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기체를 뒤집어 60도 각도로 지상을 향해 급강하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4G의 중력을 견뎌내며 그는 무시무시한 50피트 고도에서 수평을 잡고 지형을 방패 삼아 레이더락을 깨트립니다. 그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톰 섀도우는 사라졌습니다. 16대의 드론은 연기나는 고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지로 보낸 총 40대의 자산 중 32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완전한 재앙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연료를 소모하고 가장 비싼 무기를 잃었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시아 지휘 통제실은 다시 환호성으로 터져나갑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마지막 발악을 꺾었다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첫 번째 F-16이 국경으로 돌아가는 동안 두 번째 F-16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연료 게이지와 시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팔야니치아 드론은 정확히 8대, 펄스 5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폭발물이 아닙니다. 방금 발사된 모든 러시아 레이더 주파수를 조용히 기록한 리드울프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에 우크라이나는 무기고와 용기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경계를 늦추기 시작할 때 마지막 8대의 팔야니치아 드론이 모스크바 내부 방어선을 넘습니다. 이들은 SEAD, 즉 적 방공망 제압용 변형 기체들입니다. 침묵의 청취자인 이들의 수동 레이더 추적기는 판치르 S1 시스템이 불과 몇 분 전에 사용했던 바로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갑자기 러시아의 편안했던 밤은 냉혹한 매복 공격으로 변합니다. 살류트 공장 근처 옥상의 판치르 운용병이 화면에 깜박임을 봅니다. 경고를 외치기도 전에 700파운드짜리 팔야니치아가 구름 속에서 시속 560마일로 튀어나옵니다. 공장 건물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드론은 판치르에 회전하는 레이더 접시를 향해 직격으로 뛰어듭니다. 충격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합니다. 드론의 100파운드 탄두는 수십억 달러짜리 방어 시스템의 눈을 산산조각냅니다. 한순간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던 판치르가 다음 순간 모스크바 옥상에서 고장난 토스터처럼 불꽃을 튀기는 20톤짜리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1분도 안 되어 세대의 수호자 시스템이 침묵합니다. 이것은 전술적 대재앙입니다. 그 특정 유닛 세대를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내부 방어막에 폭 10마일의 사각지대를 찢어밟았습니다. 이제 지휘 통제실의 공황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화면은 흐릿해지고 눈은 찔렸으며 그들이 방금 열어둔 그 틈으로 진짜 포식자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300마일 밖에서 두 번째 우크라이나 F-16 조종사는 전술 데이터 링크에서 사각지대가 피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조종관을 당겨 15,000피트로 상승한 뒤 두 발의 스톰 섀도우를 모두 투하합니다. 900파운드 순항미사일 두 발이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것들은 팔야니치아가 모스크바 하늘에 뚫어놓은 연기나는 구멍을 향해 똑바로 날아갑니다. 러시아군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까 격처한 쉬운 표적들은 단지 전체율이었으며 메인 코스가 마하 0.9의 속도로 그들의 심장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는 것을요. 러시아 지휘관이 최후의 대응책을 비명처럼 지시합니다. 코드 블랙, 장막을 쳐라. 살리트 공장 주변의 모든 거리에서 거대한 화학 연막탄이 터집니다. 몇 초 만에 전체 시설이 짙은 인공 백색 안개 아래 묻힙니다. 적외선을 산란시키도록 설계된 다중 스펙트럼 연막입니다. 동시에 고출력 적외선 교란 장치가 열 잡음으로 해당 지역을 홍수처럼 뒤덮어 다가오는 미사일의 센서를 태워버릴 듯한 눈부심을 만들어냅니다. 러시아 지휘관은 의자에 기대어 모니터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적외선 탐색기는 이제 장님이야. 연기밖에 볼 수 없어. 놈들은 아무것도 없는 벽으로 날아들고 있다고.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면 그의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형 스톰쉐 섀도우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놓친 비장의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들을 AI 기반 DSMAC, 즉 디지털 장면 매핑 및 대조 기술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스톰 섀도우의 두뇌는 단순히 열 신호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형 비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보이는 건물의 기하학적 형태를 메모리에 저장된 3D 디지털 모델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암전 속에서 현관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보도블록에서 몇 걸음인지, 손잡이 모양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안다면
손전등은 필요 없습니다. 한 발의 스톰 섀도우는 30mm 대공포의 필사적인 사격에 맞아 주차장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마지막 웨이포인트에서 급격한 팝업 기동을 실행합니다. 화학안개 너머로 주조립 공장의 독특한 기하학적 뼈대를 식별합니다. 미사일이 급강화합니다. 동시에 남은 팔랴니치아 드론들이 중거리 요격 미사일 폭풍에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돈 속에서는 방어자의 킬조차 공격자의 유효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글라 미사일의 날개가 잘린 손상된 팔랴니치아 한 대가 700파운드짜리 불타는 창처럼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공장 지붕을 때린 것이 아닙니다. 50피트 떨어진 고전압 변전소를 강타합니다. 충격으로 발생한 거대한 전기 아크가 모스크바의 안개를 플래시처럼 밝힙니다. 과전류는 즉시 공장의 보조 시스템으로 흘러들고 때마침 터빈 테스트용 가압 유압유를 보관하던 창고에 미사일 잔해와 항공유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중대한 열적 사건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액체 에너지통이나 다름없는 유압유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톰 섀도우가 도착합니다. 1000파운드짜리 미사일이 마하 0.9의 속도로 조립 공장의 강화 콘크리트 지붕을 뚫고 들어갑니다. 선구 탄두가 기초를 10피트 깊이로 뚫고 들어간 뒤 450파운드 브로치 주 탄두가 폭발합니다. 결과는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구조적 대재앙입니다. 스톰 섀도우의 과압 충격파가 유압 창고의 격렬한 화학 화재와 만납니다. 러시아 공군력이 탄생하는 살루트 공장의 지붕이 골판지 상자처럼 접히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지휘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21세기 논리를 상대로 20세기 전쟁을 치르다 완벽했던 방어가 실패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호의 심장이 찢겨나갔고 불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위로 해가 떠오르면서 화학안개가 걷히고 크렘린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막으려 했던 광경이 드러납니다. 지붕의 3200피트 구간이 사나운 주황색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열적 사건입니다. 스톰 섀도우의 타격은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조립 공장의 구멍을 뚫었고 격추된 팔랴니치아 드론의 불타는 잔해는 유압 테스트 구역을 지속적인 고강도 화재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홀 안에는 러시아 산업의 성배가 있습니다. 제재가 시작되기 전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초정밀 CNC 밀링 머신들입니다. 1000분의 1인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터빈 블레이드를 깎아내는 기계들입니다. AL41F1S 엔진이 애프터버너를 켜는 순간 폭발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기계들 덕분입니다. 지붕이 불탈 때 피해를 주는 건 불뿐만이 아닙니다. 연기, 그을음, 그리고 저 정교한 기계 위로 쏟아지는 수천 갤런의 부식성 소방거품이 문제입니다. 미세한 재 한 겹만 쌓여도 오축가 공기는 망가집니다. 우크라이나는 건물을 평지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부 공기질을 망치기만 하면 됐습니다. 마지막 불길이 잡힐 때쯤 러시아의 엘리트 Su-35 엔진 생산 라인은 사실상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카지노에서 벌어진 큰 판돈이 걸린 포커 게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두 대의 F-16과 한 줌의 드론을 들고 지구상의 모든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하우스를 상대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판돈을 전부 따낸 건 아닙니다. 공장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지도를 바꿀 만큼 충분한 승리를 거두고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안보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강철과 실리콘으로 목표를 감싸더라도 더 똑똑하고 창의적인 상대는 언제나 방어망의 빈틈을 찾아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과연 이 도박은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크라이나가 낡은 소련제 고철을 러시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무기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